자, 이제 우리 할 게 65페이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러니까 얘도 이 자체가 자주 시험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 정도는 보시면 금방 사실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과 개별한 목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분필 같은 분필 자체만 분석하면 끝나는 거죠. 그지 분필을 주변 환경과 서로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동할 수 있는 동사는 이 분필 자체인 개별 분석만 하면 이 분필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동산 절대 보니까 우리 30평 아파트에 있으면요. 만약에 원주와 강남에 있으면 가격 차이가 있겠다. 그죠? 이 말은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도 영향 주겠지만 주변 환경도 영향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측정할 장소 뭐 있습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을 둘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현재 이 건물 가격이, 건물이 주거 3층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 분석한다는 게 무슨 분석이죠? 개별이죠. 그럼 개별 분석하는 목적이 뭘까 하는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이다. 요거 파악할 목적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건물의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목적입니다. 근데 이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항상 감정 평가할 때 무조건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체유효용을 전제로 먼저 평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주어진 데 가장 잘 이용된다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체유효용입니다. 을 전제로 평가하는데 문제는 현재 이 땅이 빈 땅, 즉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뭘까 판단하는데 이 자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주변 지역이 상업일 때, 주거일 때 분명히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항상 먼저 평가할 때 내 땅을 먼저 평가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먼저 분석하겠다죠. 주변 환경 분석한다는 게 무슨 분석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 할 게 지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뭡니까? 개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 시험에 가끔 시험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 지역 분석을 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이거 왜 합니까? 하는 목적은 요거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 결과 내 땅이 빈 땅이고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뭐냐 이걸 측정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현재 보니까 주변 지역의 대부분 다 상업으로 쓰고 있는데 딱 2개 집만 현재 주거로 쓰고 있답니다. 이 지역의 보편적 일반적 이용은 상업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주거입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지역의 보편 같은 말이 뭐냐? 표준적입니다.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땅은 상업이 적절하더라. 또한 어차피 주변 지역에 있는 땅값과 내부동산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 지역에 현재 평당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얼마 될 것인가 가격 수준 등을 파악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게 지역 분석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얘가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은 상업 될 것이고 이럴 때 평당 1000 정도 매매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결국 내 땅도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뭐예요? 상업이면 대충 얼마 된다고요? 1000인데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주거 3층이지. 그 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만큼 감가액이 얘가 320이 감가되었답니다. 그 결과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 이렇게 순서별로 평가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하면 무조건 여기 있는 이 내용만 아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 냈을 때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죠. 틀린 말은 무조건 이 말 나와요. 이 말. 거꾸로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나오면 절대 뭐 있습니까?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말이 이거죠. 만약 시험 나왔을 때 얘가 딱 뜨면 이거 보지 말고 틀린 말, 이 말이 있냐는 보시라고. 또 개별 딱 나오는 순간 절대 뭐 있으면 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대인 게 뭐냐 하시면 이거 문제 자동으로 풀 수 있다고 시험에서. 자, 두 번째. 이건 것이 반대말이 뭐예요? 자, 전체 반대말이. 그러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것이 분석이 지역 분석이면 미시는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 되겠죠?
또한 야치 전체가 이게 지역이면 그 반대말 부분은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가격 재원칙에서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 상과 관련된 원칙이 뭐죠? 균형이지. 그러니까 균형 결국은 이 건물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결국은 균형 원칙과 서로 관련된 건 개별이고 내 부동산과 주변 환경 물었던 건 무슨 원칙이었죠? 적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몰라도.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이거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분석에 대한 대상이 뭐가 될 것인가? 대상. 자, 지역 분석 대상 크게 3개 있습니다.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 지역도 있고, 동일 수급권 요 3개 있습니다. 자, 번역합니다. 요건 인근이라는 말 뜻은 다른 말로 가까이 있는 거지. 즉, 가까이 있다 이 말은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 누구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난데 나가 누구냐? 대상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대상부동산 주변적이 뭐냐고 이게 인근적이라고. 즉, 우리 현재 우리 학원이 대상부동산이면 요 주변적이 뭡니까? 인근적이지. 즉, 자, 다시 볼게요.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이 말 쓰죠. 우리 동네란 말 뜻이 뭐냐? 고등 인근적이야. 우리 동네 결국 뭐야? 내가 있는 지역이거든. 그죠? 반대로 우리 동네와 비슷한 지역이 뭐죠? 네, 다른 유사 동네인데 다른 유사 지역이죠. 그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는데, 자, 다시 해볼게. 현재 여기 횟집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대상부동산이에요. 대상부동산인데 여기 어디 있는가 하면요. 서울의 남대문시장 안에 있다고. 남대문시장은 뭐 된다고 이게?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지. 그 남대문시장과 비슷한 시장 무슨 시장? 동대문시장입니까? 자, 이게 무슨 지역? 유사 지역. 부산 지역에 자갈치시장도 있죠? 이것도 무슨 지역? 유사 지역. 여기 있는 원주에 있는 풍물시장이 있죠? 이해되겠죠? 그죠? 이런 게 유사 지역을 말해서. 그러면 자, 정리해볼게요. 이제 인근지역은 2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말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그러면 유사지역 다시 보세요. 분명히 동대문시장 안에도 횟집이 있어요. 있지만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나하고 비슷하게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랍니다. 이런 점 기억하시고. 자, 다시 볼게요. 자, 횟집 옆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아주 큰 횟집이 있어. 그럼 내 수입에 영향 주겠지. 이건 직접 간접. 내 집 바로 옆에 똑같은 횟집이 있는데 훨씬 더 얘 크대. 더 작대. 내 수입에 직접 영향 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건물 주변지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또 학군 좋은 학교 들어왔어. 가격 차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 다른 말로 이게 인근지역입니다. 그러면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요거 말씀을 해. 얘를 무조건 틀리게 뭐 내겠어? 요 말 대신 뭐 낸다고? 간접 내겠지. 그것만 기억하시라. 그것만. 응? 자, 다시 유사지역은 여보세요. 여기 있는 남대문시장과 유사한 지역이 동대문시장이지. 이게 유사지역이지. 얘는 누가 유사한 거예요? 남대문시장 아닙니까? 남대문시장이 뭔데? 인근지역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건 인근지역과 성격,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유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반드시 몇 킬로 이내에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여기 있는 동대문시장도 유사지역이지만 부산 지역에 있는 자갈시장 분명히 유사지거든. 그래서 항상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더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학은 요 주변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분명히 원주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우리 학은 주변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원주에 또 있으면요. 이런 일종의 뭐 있으면 유사지가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동일 수거권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거지는 보통 통건 가는 걸 일치한다고. 즉, 다시 해볼게. 자, 우리 서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가인 종로, 종각에 직장인이 만 명이 있어요. 이 만 명이 보니까 저기 있는 서울의 부천까지 출퇴근 가능하지. 여기 만 명이 몽땅 다 부천 지역에 집을 구했어. 그 부천 지역에 있는 집값은 올라가요. 살다가 다시 이 만 명이 어디 가는가 하면 그 반대편 어정부로 이사 가는데. 그 부천 지역의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얘는 집값 올라가지, 그지? 이래 봤을 때 이와 같이 우리 주거지는 출퇴근 가능 범위하고 일치한다. 동일수요건이. 지금 하고 있는 동일수요건 말 뜻이 뭐냐? 동일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곳에 어떤 특정 부동산 가격이 영향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러면 어쨌든 서울은 보니까 수도권 전체가 뭡니까? 동일수요건 범위지. 자, 다시 아까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여기에 뭐 있습니까? 여기에 인근지역이 있지. 그죠? 또 동대문 시장에 뭐 있습니까? 유사지역이 있지. 이 전부는 뭡니까? 서로 동일수요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부산 지역에 있는 자갈치 시장은 결국은 이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비록 저기 유사지역은 맞지만. 자, 결국은 동일수요건은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넓은 지역. 광역적 지역이 뭐냐? 그러기에 다른 말로 동일수거권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동일수거권 범위는 어떻게 측정하려는 건데요. 이건 각각에 있는 용도만 차이가 있는데 참고로 주거는 아까 했어요. 출퇴근 가능 범위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주거나 상업이나 이 공장이 되는 동일수거권 범위 나오죠.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맞는 나올 수밖에 없어. 다만 조심할 건 요거 하시면 돼. 다른 건 그냥 넘어가시고 후보지란 말과 이행지가 있죠. 요것만 항상 정리하시라고. 얘만 항상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자, 원칙은 후보지, 이행지란 이행제란 후로 평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볼까요? 자, 어떤 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지금 발표했어. 하자마자 땅값은요? 올라가면 항상 이 땅을 평가할 때 농지를 평가합니까? 아니면 상업 평가합니까? 이 말은 변화 후로 평가하는 말 뜻이 이게. 그런데 그 반대 거꾸로 성숙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 떨어진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행제란 전으로 평가한답니다. 저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이 땅이 농지인데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데 언제? 50년 후에. 땅값 변화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항상 그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성숙도 낮을 땐 변화 전으로 평가해 돌라. 요것만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은 요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 요까지만. 그래서 물어줄 게 별로 안 되건 사실은요. 이건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건 정리하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6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감정평가 3방식인데, 3방식. 일단 맨 먼저 3방식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학원 건물 가격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가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비교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수익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우리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해서 감정평가 3방식인데, 근데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원가는 말 뜻이 뭐냐? 이 원가입니다. 우리 가끔 아파트 분양하죠. 분양할 때 분양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압니까? 이 건물을 지었던 건축비 있지. 건축비를 통해서 이 건물에 분양한다고. 그러면 만든 이 건축비를 통해서 가격 측정한 방식이지.
만들었다고 이게 뭔지 다른 말로 원가예요, 원가. 이 건물 만든 원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한다 해서 이게 원가 방식이고, 이런 보통 자기 집에 있는 집값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죠?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물건도 5억이지. 이 말은 옆집에 있는 물건과 내 물건 뭐 한 거지? 비교했다서 비교 방식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요, 이 건물에 임대 등을 주었을 때 임대 수익이 높고 낮음에 따라 건물 가격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요, 만드는 비용. 얘는 뭐 시장에서 매매되어진 물건을 비교한 거지. 얘는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각각의 방식마다 항상 가격과 임료를 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할 게 뭘 조심하는가 하면요. 여기 제목이 뭘까? 이 제목 자체를 가끔 시험 내는 경우 있어요, 이게.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원가법. 만드는 비용을 통해서 한다 말 뜻이에요. 두 번째, 임료 구한다. 이게 적산법이에요, 적산법. 이 적자는 더할 적자, 쌓을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이 말은 옆집에서 매매. 거래된 사례가 5억이면 내 것도 5억에서 거래된 사례와 서로 비교한다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쓴답니다. 거꾸로. 자, 비교 방식 임료 구한다. 이것도 같은 거죠. 옆집에서 임대 놓았던 사례가 1억이니까 내 것도 1억에서 이렇게 임대 사례 비교법석이 되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선 가격 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수익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임료 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수익 분석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를 갖다가.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 내용을 먼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게 법 조문자들 그냥 그대로 시험 낼 때. 그래서 일단 뭘 보는가 하면요. 67페이지입니까? 예, 거기 있는 법 조문을 제가 쭉 한번 번역해 볼게. 첫 번째 원가법. 자, 원가법 보니까 그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달 원가에다가 뭐 한다 있습니까? 감가 수정을 가한다 써놨죠. 이런 이제 공식을 먼저 아시라. 물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적산법. 자, 적산법은 기초가격. 가액이나 가격, 같은 걸 보세요. 굳이 구분하지 말고. 기초가격에다 뭘 곱해주었습니까? 기대율을 곱해서 쭉 가보니 뭐 있습니까? 네, 기대 수익의 대상 건물. 자, 물건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뭐 있습니까? 경비를. 작년에 시험 냈을 때 진짜 야비했었는데, 요 더한다 대신 공제한다 시험 냈다고. 응? 그런 걸 가끔 장난칩니다. 근데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기초가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내가 현재 이 건물 10억 주고 샀어. 곧 그게 이제 이 건물 가격인데, 자, 그러면 이때 이 건물 가격 10억 주고 산 돈을 가지고 건물 사지 않고 은행에 저축하면 뭐 나옵니까? 이자지. 곧 그게 기대율이야. 응?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에다가 이자율 곱해주면 수익이 나오겠지. 그 다음 부동산 특히 뭐 있으면 매년 이용할 때 그만큼 비용 들어가지. 하자, 보수 등이 있어요. 그럼 필요 경비를 대해서 임료를 산출한다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조심할 건 요 말 대신 절대 뭐가 되는가 하면요. 환원율 이런 말 쓰면 안 돼. 환원율. 이런 거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7575.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의 가격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싼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물 현황에 맞게 뭐 나와 있습니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가격 형성 요인. 가치라. 가격이나 근원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자꾸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는데 그것까지 시험 낼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 이미 공부했던 분들 이거 알고 있지? 예? 거래 사례 비교법의 사례 선택 기준 알고 있죠? 4개 있지? 네 개지, 4개? 그죠? 치가 뭐지? 이걸 합쳐서 가격 형성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과거에 시험 낼 때 있죠? 여기 딱 변, 요거 뭐 들어갈래 시험 냈어, 이렇게. 여기 뭐 들어갈래 시험 냈다, 이렇게. 그냥 조문가지가 그대로 했어요. 이거 탁 뼈는다고. 어떤 거 들어갈래 시험 낼 거니까 이런 공식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8호. 임대 사례 비교법. 읽어볼게요. 대상 물건과 가격 형성률이 같거나 비싼 물건의 임대 사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만다고 얘도 사정, 보정, 또 시점, 수정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가격 형성률이 고란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이든 임대 사례 비교든 결국은 사례 선택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나오거든 사시제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호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 자, 물어볼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볼 게 뭐냐. 우리가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보세요. 얘는 미래, 즉 우리 장래. 같은 미래지? 이 말 대신 절대 과거나 현재 쓰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읽습니다. 순수익이나 또 뭐? 순수익 또는 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잠시 우리 전에 투자에서 투자 분석 기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죠.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니까 똑같은 수익이 나온 결과 매개 나온 수익 다 구할 필요가 없지. 딱 한 번만 구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 곧 이게 순수익이야. 그런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매기마다 다른 수익이 나온 결과 매기 나온 수익을 다 구했지. 그죠?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야. 을 갖다 산출해서 자, 이 수익은 미래 수익이지. 그럼 현재를 끌고 와야 돼. 끌고 올 때 뭐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환원하거나 그 현재 끌고 온다 이 말에 환원하는 거야. 또 미래 현금 흐름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만들 때 할인해야 되지. 할인해서 그 건물 가격 구한다 이겁니다. 과거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비어서 나왔던데 문제에서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이렇게 법 조문 자체를 그냥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수익 분석법 그냥 통과할게요. 그건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만 자 이와 같이 크게 뭐 있으면 이런 총 6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은 이 공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공식을 하시고 두 번째 또 가볼게요. 자 보세요. 실제 시험은 요 각각의 방식이 있는 가격이 매년마다 시험에 나오게 돼요. 가격이. 그래서 원가 방식의 가격 관련 방식이 원가법이고 자, 그 비교 방식 가격 관련 방식이 거래세 비교법이고 그다음 수익 방식 가격 관련 방식이 수익 관련법입니다. 자, 일단 이걸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똑같은 물건 가지고 요 3가지 방식을 통해서 평가 방식 똑같은 가격이 나옵니까? 다르겠죠, 그죠? 자, 다시 그럼 이 말 하셔야 돼. 이제 이때 각각의 방식에 산출된 값을 보통 뭐라 하냐면 이게 시산 가격. 이 십자가
시험 삼아 이 말 뜻이요. 시험 삼아 계산되어진 가격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범 삼아 계산되어진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해본 결과 여기 있는 각각의 가격 현재 얘가 10억, 11억, 12억 다 다른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우리 먼저 뭐란 잡니까? 삼면 덩가. 덩가란 말 뜻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어. equal price. 동일한 가격. 네? 동일한. 덩가 교환식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야, 이게. 삼면 덩가성 원리를 갖다가 보정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요? 세 가지 면에서 평가된 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같으면 그건 무조건 엉터리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래서 이걸 변형하면 이 말 아닙니까? 자, 요 같은 말이 시산 가격이죠. 산출된 값은 모두 같습니까? 네. 각각 방식의 시산 가격이 산출된 값은 다르다 이 말 뜻이라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세 가지 방식 가격이 다 틀리면 마지막 우리 감정평가 보고서에 제출할 때 설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물건 평가한 결과 10억, 11억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뭐 있습니까? 요 값을 약간 조정해야 되지. 그죠? 조정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시산 뭐요? 가격 조정이라는 말 쓴다고. 이때 자 조심할 건 조정 방법이 뭐 있냐? 조정 방법이 방법은 산술 평균을 통해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목이 3개니까 10억과 11억과 12억에서 평균 이런 건 절대 아니더라 이겁니다. 항상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면 이 3개 중 적절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특히 우리 보통 불경기일 때 이건 잘 안 맞습니다. 이 두 개는. 왜 그러냐? 자, 우리 불경기랑 호경이 되면요. 불경기 되면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되겠지. 그러니까 매매된 가격이 확 떨어진다고. 호경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만큼 적절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통상 보통 불경기 많이 쓰는 방식, 이 방식 훨씬 많이 쓴다 했을 때.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각각 있는 방식마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중 평균에서 그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10억과 11억과 12억 했으면, 저기 있는 원가 방식이 적정성이 한 60% 된대요. 30대인데, 얘 10% 된대요. 이렇게 해서 요 값 보면 이건 6억 되겠지. 얘는 3억 3천 되겠지. 얘는 뭐 있으면 1억 2천 되죠. 요걸 전부 다 더한 결과 얼마입니까? 10억? 요렇게 평가하게 돼 있다, 항상. 이 가중평균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감정평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값이 뭔지 압니까? 요 값이 딱 기재돼요. 요게. 이게 뭐냐? 시산 가격 조정되어진 값이 이 대상 부동산 최종 뭐 있습니까? 평가 가격. 평가 가격이 된다 생각하시면 평가 가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이것도 심심찮게 시험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 흐름 자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를 봤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있냐. 이제 실제 이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한 개 한 개 분석합니다. 자, 일단 이번 텀에는 시간 관계상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거래설 비교법을. 얘가 쉽지만 이건 좀 정확히 알 필요 있습니다. 자, 어디 가시는가 하면 넘어가서 70페이지. 자, 70페이지요. 나와 있는 게 요 말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일단 한번 가보자고, 이제. 우리 거래사례 비교는 이거죠. 옆집에서 매매된 물건이 5억이면 내 물건도 5억인데, 하나 물어보자고요. 자, 일단 얘는 사례 선택이 중요한데요. 원주에 있는 30평 물건 가격이 얼마 들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강남역에 있는 30평을 갖다 사례 선택했답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내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부동산과 아주 유사한 물건을 통해서 구해야만 그만큼 내 부동산 가격이 정확해진다고. 그래서 앞으로 꼭 알 건 뭔가 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례 선택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례 선택 기준은 아까 했지만 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만 사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는 뭐냐? 사정보정이다. 시는 뭐냐? 시점 수정이다. 지는 뭐냐? 지역 요인 비교다, 비교. 걔는 뭐냐? 개별 요인 비교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거기 있는 강의노트 70페이지요. 메뉴에 보니까 특징. 자, 그 특징 기억하셔야 돼. 자, 특징 보니까 중추적이고 그다음에 실정적이면 설득력이 다시 나왔죠.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중추란 말 뜻이 뭐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우리 저기 있는 3방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비교 방식 아니야? 옆집에서 얼마나 내게 얼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추적이고 곧 이건 다른 말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다 이 말 뜻이면 봐라 옆집에 있는 물건 5억 아니냐? 그럼 내 거 5억 맞잖아. 설득력이 있죠, 그죠? 또 실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시면서 그 말 나오는 무조건 이건 전부 다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걸 먼저 아시고 참고로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있죠? 경기가 호경기, 불경기일 때는 적정한 방식이 아니들 아시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만약에 호경이 되면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돼 있지. 또 불경이 불경이 뭐 있으면 가격이 훨씬 더 낮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가격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고. 괴리되어 있는 결과 호불경기는 유용한 방식은 아니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그런 개념 먼저 기억하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예, 현재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 목조 건물 3층짜리 건물이고, 여기 2018년도 4월 20일 현재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18년 4월 20일은 뭐냐? 여기에 다른 말로 가격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이게. 그래서 기준 시점이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내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사례 보는 게 A, B, C, D, E, F 이렇게 총 6개 있는 사례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이 과거에 매매된 값을 보니까 A는 얼마냐? 가격이 얘는 10억, 11억, 12억, 9억, 그 다음에 뭐 13억 또는 10억 이렇게 평가되어 있답니다. 매매된 게 사례가. 근데 가만히 그걸 뜯어보니까요. 여기 있는 A는 보니까 정상적으로 매매된 거야. 여기 있는 D도 보니까 정상적으로 매매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있는 B와 C를 보니까 이건 두 놈 다 친구한테 서로 매매한 것 같아. 보니까 친구한테. 자, 여기 뭐 있습니까? E는 보니까 자기 어떤 동생한테 매매한 것 같아. 얘는 보니까 하여튼 외부 압력 때문에 매매된 것 같아. 느낌상. 자, 일단 그러면 사례 선택할 때 항상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이런 걸 선택합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걸 선택합니까? 원칙은?
이거지. 이거. 그래서 원칙은 자, 사례 선택할 때 대표성 있는 사례 선택합니다. 이 말은 대표성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선택한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보세요. 아니, 이런 사례가 없대. 이 두 개가. 그러면 나머지 몽땅 다 비정상이지. 이런 사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제. 보니까 이게 자기 친구한테 매매된 건데 보니까 이게 잘못 매매된 건데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을 알 수가 있대 이게. 알아보는 게 얼마냐 이게 보니까 13억에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 얘는 보니까 현재 10억에 매매 정상이랍니다. 얘는 보니까 이거는 9억에 15억에 매매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이건 아주 외부 압력인데 정상에 모르겠대. 자, 요거 사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비록 실제 매매된 건 비정상인데 그냥 정상 가격을 벌써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잠시 이제 요거 번역할게 이제. 요거 사정이란 말 뜻이 뭐냐? 이 과거에 매매된 사례가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이 물건이 비싸게 매매된 물건이지만 그 당시에 싸게 비싸게 매매된 물건인데 그 당시에 정상 가격을 보정할 수 있는 물건이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지금 사정 보정은 뭐냐? 항상 과거에 매매된 사례가 싸게 비싸게 고가 저가 잘 샀다 못 샀다 했을 때 그와 같이 잘못된 가격을 정상 가격을 보정해 주는 걸 다른 말로 사정 보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거든 싸다 비싸다 하면 전부 다 사정 보정이에요. 그럼 결국은 현재 B와 C는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있는 E도. 그죠? 그러면 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설명된 게 예외적이지만 이런 걸 다른 말로 대표성이 없는 거요. 없는 사례일지라도 사정 보정 가능하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밑에 있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이 말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자 하나 물어보자고 이제 자 요거 할 거예요. 대표성 있는 사례는 그 자체가 벌써 정상이지. 자 대표성 있는 사례는 그 자체 정상이면 이거 사정 보정할 필요 있어? 아니 현재 이게 정상이야. 10억이야. 사정 보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또한 조심할 건 여기 훨씬 중요합니다. 표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지란 건 다른 말로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현 자체가. 우리 공시지가는 누가 평가했습니까? 누가 했어? 무조건 평가사가. 응? 했지. 자, 우리 공시지가는 결국은 이 자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절대 뭐 있습니까? 대표성 있는 사례와 표준지 공시로 평가된 것은 이 자체가 정상이니까 얘는 절대 사정 보정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응?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또 보자고 칠판 보자고요. 자,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례는 과거에 매매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매될 사례입니까? 이거. 과거에 이미 매매된 거지. 그럼 물어보자고. 1년 전에 있는 10억과 현재 있는 10억은 화폐 가치가? 조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매매된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거래 시점이란 용어를 써요. 거래 시점. 얘 언제 매매됐냐 보니까 16년도, 요건 17년도, 얘는 18년도, 얘는 보니까 1965년도, 얘는 보니까 18년도,
17년도에 매매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자, 과거에 매매된 사례, 거래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을 갖다가 이 기준 시점으로 이 화폐가 조정할 때 물가 가지고 보통 측정하는데 16년도에 매매된 것은요. 이때 매매된 것은 현재 가치가 얼마 가치 있냐 보니까 이게 물가가 200% 정도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야? 16년도에 매매된 10억은 지금 얼마 가치 있다고? 200%, 20억 가치 있는 거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을. 자, 17년도에 매매된 게 보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 150%이 물가 올랐답니다. 18년 그냥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근데 1965년도에 매매된 거, 그 당시 화폐가 지금 바꿀 수 있냐? 없다는 거야. 없으니 사례 선택할 수 있을 거? 없는 거지? 예. 그건 지금 하고 있는 보세요. 시점 수정이라고 해서 언제 시점을? 언제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사례 부동산이 언제 시점?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언제 시점으로? 자,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해 주는 것 이게 시점 수정인데 항상 시험 내면요. 요 말과 요 말 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에서는 현재 시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용어 없어요. 자, 물어볼게. 다시. 우리 감정평가할 때 현재, 과거, 미래 언제 평가해? 응? 언제 시점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아니, 감정평가할 때 언제 시점? 과거, 현재, 미래. 응?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60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 기준 시점 가볼게. 기준 시점 뭐라 했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 완료를 한다. 다음은 그 날짜 미리 정하지 않을 때는 그 날짜에 평가 가능한 경우는 평가할 수 있지. 그것은 현재는 말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 특히 감정평가에서 현재란 말씀만 다 틀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어디든지. 자, 그래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보세요. 자, 이틀 전에 10억은 현재 얼마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10억이겠지. 자, 50년 전에 10억은 현재 얼마?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이틀 전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기준 시점과 가까울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유용하다. 자, 또 갑니다.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갈 게 뭐 있냐? 다시 보자고요. 자, 우리 아까 보니까 지역 분석했죠? 금방. 그죠? 지역 분석 대상 어떤 지역? 동일 수도권, 또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지.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은 여기 볼까요? A, B는 요건 인근지역에 있는 사례예요. 그 다음에 E, F, D, F는 요건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 있는 요 사례는 선택할 수 있지. 그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요 C라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 이건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이 말은 항상 사례 선택할 때 얘는 반드시 인근 지역과 무슨 지역? 에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면 잠시 이럴 때 만약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라면 지역 요인을 갖다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시험 내거든요.
아까 보니까 우리 뭐라 했습니까? 인간증 같은 동네에 있는 물건이지. 나하고. 우리 학원 건물이 현재 저기 대상부동산 옆에 있는 건물이 사례요. 같은 동네 아닙니까? 같은 동네면 절대 지역을 비교할 필요 없겠네. 근데 유사적 우리 동네와 비슷한 지역이면 다른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면을 비교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에 다시 이제 개별 요인 비교합니다. 자, 물어보죠. 나 현재 여기 있는 지옥의 가격 파악을 목적이거든요. 4를 갖다 뭐 선택했냐? 분필 선택했어. 이거 비교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지. 항상 중요한 건 대상 부동산과 똑같이 만들어진 그런 물건 선택하라는 거예요. 현재 대상 부동산이 무슨 물건입니까? 목조 3층이지? 그래서 A란 건물은 보니까 이게 무슨 건물인가 하면 목조 3층이야. B는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라고. 나머지 몽땅 다 목조일 걸 해볼까? 그럼 결국 여기 있는 B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왜?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말 뜻은 뭐지? 항상 사례 등을 선택할 때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요. 대상 부동산과 똑같이 만들어진 동유형의 부동산만 선택한다. 같은 물건 아니면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뜻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마지막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여기 B는 보세요. B는 보니까 물건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B는 선택 못하는 거지. C는 보니 뭐 있습니까? 지역을 비교 못하는 거지. 선택 안 될 것이고. D란 보니까 얘는 시점 수정 못하는 거지. 그죠? F는 뭐 있습니까? 이건 사정 보정 못하는 거야. 그런 결과 사례 선택은 E하고 A밖에 선택할 수 없다. 왜? A와 E는 이 모두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사례 선택할 때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된 사람을 선택하라. 자, 만약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선택 안 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순서는 항상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 가서 뭐야? 각각의 특징을 따라 띄워보시죠. 이렇게. 아마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꽤 많이 장난치거든요. 이런 말을. 그죠? 이런 거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 할게요.